엄마, 선생님이 나랑 놀지 말라고 했대. 딸의 말에 심장이 멎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담임 선생님을 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흘렀습니다. 15년 전 저를 자퇴시킨 바로 그 가해자가 제 딸의 담임이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엄마, 오늘 개학이야. 빨리 일어나. 딸아이 서아의 밝은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 밖으로 3월의 따스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 전 그 지옥 같은 시절을 벗어나 이렇게 평범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서아야. 엄마가 맛있는 아침 만들어줄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인테리어 디자인 상장들과 감사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졸 학력으로 시작해 지금은 직원 5명을 둔 인테리어 회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계란을 풀며 서아의 입학 준비물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새 필통, 공책, 색연필 세트.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딸만큼은 제가 겪었던 그런 고통을 절대 겪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 새 담임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무섭진 않으실까? 서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요즘 선생님들은 다 착하시대. 서아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선생님도 서아를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15년 전 저를 짓밟았던 그 사람도 겉으로는 착한 선생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털어내려 애썼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학교 앞까지 서아를 데려다주며 교문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서아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잘할 수 있지? 당연하지. 우리 서아가 제일 멋진 5학년이 될 거야. 서아가 교실로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일주일 후 학부모 상담일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정을 조정해서 오후 2시에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학부모들도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자녀의 담임 선생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학년 3반 학부모님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보조교사의 안내에 따라 교실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며 복도 게시판에 붙은 아이들의 그림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그린 우리 가족 그림이 보였습니다.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학부모님 들어오세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교탁 앞에 앉아 있는 여자를 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이었습니다. 15년 전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민이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아 어머니시죠? 민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자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겨우 목소리를 짜내 인사했습니다. 민희는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아는 정말 착하고 똑똑한 학생이에요. 수업 태도도 좋고요. 다만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께서 집에서 좀 더 사회성 교육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담하게 상담 내용을 설명하는 민희를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저를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15년 전 제가 자퇴 서류를 쓰며 울던 그날, 민희는 제 앞에서 비웃으며 말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평생 기억하고 살아. 거지년아. 그 기억이 생생했는데 지금 눈앞에 민희는 모범적인 선생님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민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럼 서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진정해, 수진아. 그냥 우연이야. 서아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조심하면 돼.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희는 서아를 유난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하는 말이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정한 선생님과 제자 사이였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아 수업이 끝날 시간에 맞춰 학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민희가 서아의 손을 잡고 교문까지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아야, 내일도 선생님 기대하고 있을게. 알았지? 민희가 서아의 볼을 살짝 꼬집으며 웃었습니다. 서아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희는 고개를 들어 차 안에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흔들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서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아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서아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어머니도 잘 아시겠지만요. 민희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눈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시선이 15년 전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서아가 차에 타자마자 저는 급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민희를 보니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희 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나한테 특별 과제를 주셨어. 우리 집 소개하는 글 쓰기래. 서아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과제를? 선생님이 나한테만 주신 거래. 내가 글을 잘 써서 대회에 내보고 싶으시대.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민희가 우리 가족의 정보를 캐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아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가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민희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SNS에는 사랑이 가득한 교실,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선생님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학생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댓글에는 학부모들의 감사 인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세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 덕분에 학교 가는 게 즐겁대요. 완벽한 가면이었습니다. 15년 전 학교 폭력의 주동자였던 그 소녀가 이제는 존경받는 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서아를 지켜야 해. 다음 날 새벽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민희와 그 무리들이 저를 둘러싸고 비웃었습니다. 거지년, 냄새나 더럽게 가난한 것 같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렀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받으며 명문사립고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집 아이들 사이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는 늘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미니가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괴롭힘이었습니다. 제 물건을 숨기거나 급식 배식을 받을 때 새치기를 하거나.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SNS에 저를 비하하는 글을 올리고 단체 채팅방에서 저를 조롱했습니다. 급기야 제 사물함에 쓰레기를 넣고 화장실에서 물을 끼얹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니의 아버지가 학교 이사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봐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퇴했습니다. 그날 미니는 교무실 앞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우고 말했습니다. 너 같은 거지가 우리 학교에 온 게 잘못이야.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손에 쥔 물컵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바닥에 물과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서아를 학교에 보낸 후 저는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재택근무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은 멀쩡했지만 정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점심때쯤 서아의 담임 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아 어머니, 오늘 서아가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다퉜습니다. 통화 가능하신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신가요? 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 큰일은 아니고요. 서아가 반 친구 지우와 말다툼을 했어요. 제가 중재했으니 걱정 마세요. 다만 요즘 서아가 좀 예민해 보여서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도 서아와 대화 많이 나눠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미니가 서아에게 손을 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서아의 방으로 가서 책상을 뒤졌습니다. 일기장을 발견하고 펼쳤습니다. 3월 15일. 오늘 선생님이 나한테만 숙제 검사를 2번 하셨다. 다른 애들은 한 번만 했는데. 이상하다. 3월 18일. 급식 배식 받을 때 선생님이 내 앞에서 지우한테만 반찬 더 주셨다. 나는 더 달라고 하니까 오늘은 다 떨어졌다고 하셨다. 3월 22일. 선생님이 반장 뽑는데 나는 후보에도 못 올랐다. 분명 작년에는 부반장이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미니가 서아를 은근히 차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15년 전 저를 괴롭혔던 바로 그 방식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를 학교에 보낸 후 곧바로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미니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서아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있었기에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 좀 나눴으면 합니다. 미니는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상담실로 가시죠. 상담실은 건물 끝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미니가 문을 닫자 둘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미니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요. 그럼 말씀드리죠.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15년 전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기억하고 말고요. 수진이. 아니, 수진 씨라고 해야 하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미니의 얼굴에서 다정함이 사라지고 냉소만 남았습니다. 왜 서아를 괴롭히는 겁니까? 괴롭히다니요?
저는 그저 제 제자를 잘 가르치고 있을 뿐인데요. 혹시 피해망상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일기장 봤습니다. 서아한테만 차별하고 있잖아요. 민희는 크게 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일기장. 그게 증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애들은 원래 예민하잖아요. 자기만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거지, 실제로는 공평하게 대하고 있어요. 거짓말 마세요. 15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을 썼잖아요. 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15년 전, 그때 일을 누가 믿어줄까요? 증거도 없는데? 게다가 지금 전 모범 교사예요. 교육감 표창도 받을 예정이고요. 반면에 당신은 고졸 출신의 겨우 작은 인테리어 회사나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미니를 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미니가 원하는 것일 테니까요. 경고합니다. 서아한테 손대지 마세요. 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대다니요? 저는 서아를 아주 사랑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교육할 겁니다. 당신이 15년 전에 배운 것처럼 서아도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배워야죠. 당신, 조용히 하세요. 소리 지르면 밖에서 다 들려요. 그럼 누가 피해자로 보일까요? 차분한 선생님과 흥분한 학부모 중에. 미니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 딸 인생 망치기 싫으면 조용히 살아요. 거지년아. 아, 이제는 거지년이 아니라 사장님이시던가.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 순간 15년 전의 분노와 치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서아까지 위험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함과 무력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도망가지 않아. 반드시 미니를 무너뜨리겠어. 그날 이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서아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엄마라고 말하며 웃으려 했지만 점점 그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아가 저녁도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아야, 엄마 들어가도 돼?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침대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서아야, 무슨 일 있어? 서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딸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전 제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나랑 안 놀려고 해. 오늘 점심시간에 같이 놀자고 했는데 지우가 선생님이 너랑 놀지 말래라고 했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미니가 아이들을 사주해서 서아를 따돌리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 응. 지우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체육 시간에도 팀 나눌 때 나만 계속 안 뽑혔어. 선생님이 서아는 혼자 연습해라고 하셨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15년 전에 저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뭘 할 수 있어? 선생님이 싫어하시는데. 서아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벌써 자신이 선생님한테 미움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믿어. 엄마가 반드시 해결할 거야. 서아를 달래고 재운 후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미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15년 전 사건의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게시물들, SNS 캡처본들을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인터넷에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익명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니와 그 무리가 저를 조롱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용자 IP 주소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방관자였던 친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해 당시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정미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정미야, 나 김수진이야. 기억나니? 수진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너는? 몇 마디 안부를 나눈 후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미야, 너 15년 전 일 기억하지? 미니가 나한테 했던 일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그때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괜찮아. 지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미니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제 딸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정민은 충격을 받은 듯 침묵했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이 교사라니. 믿기지 않아. 정미야, 당시 일에 대해 증언해 줄 수 있어? 내가 자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물론이지. 나도 그때 일이 평생 마음에 걸렸어. 도와줄 수 있으면 돕고 싶어. 첫 번째 증인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무서워서 침묵했지만 지금은 그 일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5명의 증인을 확보했습니다. 각자의 증언을 녹음하고 서면으로도 받았습니다. 미니의 학교 폭력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수집과 동시에 미니의 현재 약점도 파악해야 했습니다. 학교 학부모 모임에 참석해 다른 어머니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며 미니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미니 선생님 정말 좋으시죠?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열정적이시더라고요. 올해 교육감 표창 받으신대요. 그러면 승진도 빨라진다던데.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교육감 표창. 미니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잃게 만든다면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 표창을 받으시는 이유가 뭔가요? 모범 학급 운영이랑 학생 인성 교육 공로래요. 작년에 반 아이들 성적도 많이 올랐다고 하고. 다른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우리 반 재민이 엄마 말로는 미니 선생님이 유독 의원님 아드님한테 잘해주신다던데. 의원님 아드님? 응, 5반에 국회의원 아들이 있잖아. 이번에 미니 선생님 반으로 옮겼대. 부모가 특별히 요청했다나 뭐라나.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미니가 권력자의 자녀를 특별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하교 시간을 기다리며 관찰했습니다. 미니가 한 남학생의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아들이 틀림없었습니다. 며칠 후 학부모 모임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미니 선생님이 그 아이 성적 관리도 직접 하신대요. 방과 후에 따로 남겨서 공부도 봐주시고. 그게 문제가 되나요? 글쎄, 다른 애들은 안 그러시잖아. 특혜 아니에요? 확신이 섰습니다. 미니는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 아이를 특별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성적까지 조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은 교사 자격을 박탈당할 만한 중대한 비리였습니다. 15년 전 미니의 무리 중 한 명이었던 지영을 찾아냈습니다. SNS를 통해 알아보니 지영은 현재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 마트로 갔습니다. 지영은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얼굴은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지영은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 오랜만이야, 지영아.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일은 정말. 괜찮아. 과거 일로 따지려는 게 아니야.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퇴근 후에 시간 있어? 지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 후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영은 커피잔을 손에 쥔 채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희가 무서워서. 아니, 그것도 변명이지. 나도 같이 괴롭혔으니까. 지영아, 내가 왜 너를 찾았는지 알아?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희가 지금 초등학교 교사야. 그리고 내 딸의 담임이야. 뭐? 지영은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사람이 교사라고? 말도 안 돼. 그런데 민희가 15년 전처럼 내 딸을 괴롭히고 있어.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진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 할게. 정말이야. 당시 일에 대해 증언해 줄 수 있어? 민희가 나한테 뭘 했는지. 물론이지. 지영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민희가 어떻게 저를 타깃으로 삼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괴롭혔는지. 녹음기를 켜고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민희가 당시에 학교 돈을 횡령한 적이 있어. 학급비로 모은 돈을 개인적으로 쓴 거야. 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 정말? 응. 당시 학급 회계를 내가 맡았거든. 민희가 나한테 장부를 조작하라고 시켰어. 난 혹시 몰라서 원본을 복사해뒀어. 지금도 집에 보관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수확이었습니다. 그걸 나한테 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내일 당장 가져다 줄게.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민희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다. 저는 회사로 돌아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이번에 큰 프로젝트 하나 따올 거야. 모두 최선을 다해줘. 민희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일 인테리어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상담 문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전화 너머 민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견적 좀 받아보려고요. 언제 방문해서 상담 드릴까요? 약속을 잡고 며칠 후 민희의 새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민희는 저를 보고 굳었습니다. 어머, 수진 씨?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희 선생님. 저희 회사가 이 동네에서는 제일 유명해서요. 인테리어는 저희한테 맡기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민희는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학부모들한테 제 회사를 추천받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러시군요. 들어오세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곳곳을 살폈습니다. 구조를 파악하고 카메라 설치 위치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모던한 느낌이요. 깔끔하고 세련되게. 알겠습니다. 견적서 빠르게 드릴게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며 민희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사이를 다른 학부모들은 모르잖아요. 계속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선생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요. 민희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을. 사흘 후 파격적인 가격의 견적서를 보냈습니다. 민희는 망설임 없이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민희의 집에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제 지시대로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서재, 현관. 모두 합법적인 위치였습니다. 공사 현장 감시용이라는 명목이었으니까요. 민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만족해했습니다. 역시 소문난 업체는 다르네요. 일 정말 깔끔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저는 민희의 생활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주말 일과.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한 학부모가 민희의 집을 방문해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촌지였습니다. 민희는 한 번 거절하는 척하다가 받아들였습니다. 이럴 필요 없으신데. 아이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모든 것이 녹화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민희는 새 집에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공사 막바지에 저는 민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집안 사고가 많잖아요. 홈캠 설치하시는 거 어때요? 저희가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홈캠이요? 네, 외출 중에도 집 안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하세요. 요즘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민희는 고민하다가 승낙했습니다. 거실과 현관에 홈캠이 설치되었습니다. 물론 민희는 몰랐습니다. 그 카메라들이 제 휴대폰으로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공사가 완전히 끝난 후 저는 매일 밤 민희의 집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일상, 전화 통화 내용, 방문객들. 모든 것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민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민희와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들 이번 학기 성적 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시잖아요. 특목고 진학하려면 내신이 중요하니까. 혹시 시험 문제 같은 거? 물론입니다.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도 따로 지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 교육청 예산 심의가 있는데 선생님 학교 쪽으로 배려하겠습니다. 거래였습니다. 노골적인 권력형 비리였습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민희가 시험지를 책상에 펼쳐놓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원님, 다음 주 시험 문제입니다. 아드님한테 미리 풀어보게 해주세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민희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서아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따돌림이 심해졌고 민희는 교묘하게 서아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서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전학 가면 안 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서아를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도 예전에 민희 선생님한테 괴롭힘을 당했어. 정말? 응. 엄마가 너보다 조금 더 클 때였어. 그때 엄마는 도망갔어. 학교를 그만뒀지. 그게 평생 후회로 남았어. 서아는 눈을 크게 뜨고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엄마가 반드시 선생님을 혼내줄 거야. 그러니까 서아도 엄마를 도와줄 수 있어. 어떻게 도와? 선생님이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면 녹음을 해줄 수 있어. 서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엄마를 위해서라면. 저는 서아에게 작은 녹음기를 쥐어주었습니다. 필통에 숨길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였습니다.
선생님이 너한테만 심하게 하실 때 이걸 켜놓으면 돼. 알겠지? 응, 엄마. 꼭 도와줄게. 그날 이후 서아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갈 때마다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오늘도 증거 모아올게. 며칠 후 서아가 녹음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재생해 보니 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서아야,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내 엄마가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킨 모양이지?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너 때문에 우리 반 평균이 떨어진단 말이야. 이번 시험에서 80점 이하 받으면 각오해. 명백한 언어폭력이었습니다. 서아는 계속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5개의 녹음 파일이 모였습니다. 모두 미니의 부적절한 언행을 담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15년 전 학교 폭력 증언, 횡령 증거, 촌지 수수 영상, 성적 조작 녹음, 학생 언어 폭력 녹음. 미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무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결정타가 될 만한 것. 미니가 완전히 무너질 만한 증거.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미니의 휴대폰을 해킹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인테리어 AS를 핑계로 미니의 집을 방문했을 때 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의 휴대폰을 손에 넣었습니다. 빠르게 백업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30초 만에 모든 데이터가 복사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 모든 것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미니가 다른 학부모들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크크, 서아 그의 완전 찐따 만들기 성공. 어떻게 했어? 애들한테 서아랑 놀면 벌점 준다고 했지. 애들이 알아서 따돌리더라. 대박이네. 근데 왜 그 애를 그렇게까지? 엄마가 15년 전에 나한테 당한 애거든. 재밌잖아. 증거였습니다. 미니가 고의적으로 서아를 괴롭혔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도 있었습니다. 미니가 교육청 관계자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표창권은 확정입니까? 네, 거의 확정이에요. 다음 주 심사만 통과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약속드린 건 꼭 지키겠습니다. 뇌물거래 정황이었습니다. 미니는 표창을 받기 위해 뇌물을 쓴 것 같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미니를 무너뜨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15년 전 미니와 함께 저를 괴롭혔던 아이들을 하나씩 만났습니다. 그들 모두 현재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어떤 이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미니의 현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약자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 딸이 그 희생자라는 것을. 가장 먼저 무너진 건 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어.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미니한테 속았어. 그 애가 우리를 이용한 거야. 너를 괴롭히면 자기가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했어.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혜진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나를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야. 뭐든 할게. 하나둘 과거 가해자들이 제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미니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니가 자신들을 이용만 하고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주는 미니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습니다. 미니가 내 남자친구를 뺏어갔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나한테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 내 남자친구를 꼬셨지. 모두가 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냉혹한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이용하고 버리는 사람. 저는 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민희를 무너뜨리는 걸 도와줘. 그녀가 더 이상 누구도 괴롭히지 못하게.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과거의 가해자들이 이제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민희의 학교 폭력, 금품 갈취, 집단 괴롭힘 사주. 모든 것을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총 7명의 증인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이제 민희를 끝장낼 수 있어. 민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과거 친구들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희가 서아를 별관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서아는 녹음기를 켜고 따라갔습니다. 옥상에는 민희 혼자 서 있었습니다. 서아가 다가가자 민희는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서아야, 내 엄마한테 전해. 더 이상 나한테 장난치지 말라고.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시치미 떼지 마. 내 엄마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아. 하지만 소용없어. 증거가 뭐가 있는데? 민희는 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엄마한테 말해. 계속 이러면 너한테 더 심하게 할 거라고. 학교 생활 완전히 망쳐놓을 거라고. 바로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들어섰습니다. 서아, 이리 와. 서아는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민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5년 전에도 이랬죠. 옥상에서 협박하던 거. 민희는 비웃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 너는 여전히 약자야. 나한테 대항할 힘이 없어. 그럴까?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민희가 촌지를 받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민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이것뿐만이 아니지. 성적 조작, 시험 문제 유출, 뇌물 수수. 모든 증거가 있어.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15년 전 학교 폭력 증거도 있어요. 증인도 7명이나 확보했고. 민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난 교육감 표창을 받을 거야. 모범 교사라고. 그 표창 못 받을 것 같은데. 내일이면 모든 증거가 교육청과 경찰에 제출될 테니까. 민희는 난간을 붙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거지년아.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 저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야. 그리고 너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게 될 거야. 민희는 점점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난간 쪽으로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밀었다고 할 거야.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어. 학부모 단체 카톡방에. 민희는 멈춰 섰습니다. 뭐라고? 옥상에 올라오기 전부터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 선생님이 서아를 협박하는 것, 나한테 욕하는 것. 모두 2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보고 있어. 민희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협박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당장 교육청에 신고하겠습니다. 민희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15년 전에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내?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라고 했지. 이제 그 말을 돌려줄게. 다음 날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대대적인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교생과 학부모들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교장 선생님과 모범 교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육감 표창을 받을 예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표창 수여 순서가 되었습니다. 올해 교육감 표창은 바로 그때 강당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나온 것은 15년 전 영상이었습니다. 민희와 그 무리가 저를 괴롭히는 장면. 당시 누군가 몰래 찍어둔 영상이었습니다. 거지년 냄새나. 너 같은 애가 우리 학교에 왜 와?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재의 민희가 촌지를 받는 장면, 성적을 조작하는 장면, 서아를 협박하는 장면.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서아, 그의 완전 찐따 만들기 성공. 엄마가 15년 전에 나한테 당한 애거든.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런 사람이 교사라니. 우리 아이들을 저런 사람한테 맡겼단 말이야? 당장 파면시켜야 해. 민희는 무대에서 내려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당 입구에는 경찰과 교육청 조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희 선생님, 동행해 주시죠. 안 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민희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에게 양팔이 잡혔습니다. 그때 저는 강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3반 서아의 어머니 김수진입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15년 전 저는 민희 선생님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자퇴했고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진학했고 지금은 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아가 객석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민희 선생님은 15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약자를 괴롭히고 권력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부모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교육청 조사관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민희 교사는 즉시 직위 해제됩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과 징계위원회 회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범 교사의 이중생활, 15년 전 학폭 가해자, 교단의 서다, 권력형 비리 교사. 구속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교육청은 즉각 특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민희의 과거 근무 학교까지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민희는 여러 학교에서 비슷한 행동을 반복해왔던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15년 전의 고통, 자퇴 후의 힘든 시간, 그리고 딸이 당한 괴롭힘까지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제가 잘못해서 괴롭힘을 당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가난해서 그런 일을 당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잘못은 제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잘못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판사는 민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교원 자격이 영구 박탈되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보관해 두었던 자퇴 증명서를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못했던 서류였습니다. 마당에 나가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타오르며 재가 되었습니다. 그 재를 바람이 날려보냈습니다.
이제 진짜 졸업이네. 서아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 엄마도 서아가 자랑스러워. 우리 함께 이겨냈잖아. 학교에는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젊고 밝은 20대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개학 첫날, 저는 서아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교실 앞에서 새 담임 선생님이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아 어머니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은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정말 용감한 친구예요. 어머니도 정말 훌륭하시고요. 제가 많이 배워야겠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교실 안으로 들어간 서아를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서아를 둘러싸고 환영했습니다. 더 이상 따돌림 받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용감하게 싸운 영웅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교장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서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학교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합니다. 혹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물론이죠.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학교를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학교를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저를 짓밟았던 그 악몽 같은 기억이 이제는 희미해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기억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싸워서 이긴 기억, 딸을 지킨 기억, 정의를 실현한 기억. 시동을 걸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음악에 맞춰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췄습니다. 15년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이고 진정한 승리였습니다.